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골목입니다. 고급 아파트들이 즐비한 이곳에 유독 낡은 다세대 주택 하나가 눈에 띕니다. 아, 또 그 할아버지시네요. 마트에서 장을 보던 주민들이 수군거립니다.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느릿느릿 걸어가고 계십니다. 정말 이상해요. 강남 한복판에 그런 집에서 혼자 사시면서 돈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사 안 가시죠? 할아버지는 박철수 씨입니다. 올해 88세이십니다. 6.25 참전 용사이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저 인상 쓰고 다니는 구두쇠 노인일 뿐입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낡은 알람시계 소리에 눈을 뜨십니다. 20평 남짓한 집은 어둡고 습합니다. 보일러도 거의 켜지 않아서 겨울에는 입김이 나옵니다. 관절염으로 온몸이 뻣뻣하십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만도 한참이 걸립니다. 부엌으로 향하십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계란, 우유 정도가 전부입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십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시며 TV를 켜십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소식만 연일 보도됩니다. 오전 9시 할아버지가 집을 나서십니다. 항상 같은 작업복, 같은 운동화입니다. 10년도 넘게 신은 신발은 이미 바닥이 다 닳았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르십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사장이 인사하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실 뿐입니다. 계란 한 판, 라면 몇 개, 김치 하나를 선택하십니다. 계산할 때도 꼼꼼히 영수증을 확인하십니다. 할아버지, 계란값이 좀 올랐어요. 얼마나요? 500원 정도요. 철수 할아버지가 인상을 쓰십니다. 이것들이 계속 올리네요. 투덜거리시며 돈을 세십니다. 지폐를 꺼내시면서도 한 장 한 장 확인하십니다. 슈퍼를 나오시며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할아버지 정말 구두쇠예요. 계란값 500원 올랐다고 그렇게 난리를. 그러게요. 돈이 그렇게 아까우시면 시골 가서 사시지. 왜 강남에서 그러고 사실까요? 철수 할아버지는 모든 소리를 들으셨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으십니다. 이미 익숙한 일입니다. 오후 2시 동네 공원 벤치에 앉으십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입니다. 다른 노인들과 어울리지도 않으시고 혼자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 왜 맨날 혼자 계세요? 다른 분들과 바둑이라도 두시지. 복지관에서 나온 사회복지사 김미영 씨가 다가옵니다. 20대 후반의 밝은 여성입니다. 필요 없어요. 철수 할아버지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아버지, 혹시 가족분들은? 없어요. 혼자예요. 자식분들도요? 철수 할아버지가 깊게 한숨을 쉬십니다. 다 떠났어요. 내가 못나서. 미영 씨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명함을 건네지만 할아버지는 받지도 않으십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하루 종일 밖에 있으셨지만 한 일이라고는 슈퍼에서 장본 것뿐입니다. TV 앞에 앉아서 저녁을 드십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넣은 게 전부입니다. 뉴스를 보시다가 채널을 돌리십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이 나옵니다. 할아버지 표정이 어두워지십니다. 좋겠다. 혼잣말을 중얼거리시며 TV를 끄십니다. 밤 9시 잠자리에 드십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하십니다. 관절염 때문에 온몸이 아프십니다. 새벽 2시 악몽에 시달리십니다. 으악! 꿈에서 깨어나십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또 그 꿈이 6.25 전쟁 때의 기억입니다.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 포탄이 터지는 소리. 더 이상 잠들 수 없어서 부엌으로 가십니다. 물을 한 컵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이런 밤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집니다. 어제 밤에도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그러게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치실까봐. 철수 할아버지는 이런 소리들을 모두 들으고 계십니다. 하지만 설명할 마음도 힘도 없으십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시는데 점원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신용카드는 안 쓰세요? 현금이 좋아요. 요즘은 다들 카드 쓰시는데 현금이 확실해요. 사실 카드를 만들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단순하게 살고 싶으십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시는데 뒤에서 다른 손님들이 말합니다. 완전 꼰대네요. 요즘 세상에 현금으로만. 저런 사람들 때문에 줄이 밀려요.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제 익숙합니다. 오후에 병원에 가십니다.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십니다. 할아버지,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괜찮아요. 약 드시고 계시죠? 먹고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가족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면 좋을 텐데. 가족 없어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혹시 우울증은 아닌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일어나십니다. 처방전만 주세요. 병원을 나오시며 생각하십니다. 모두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합니다. 아니,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돌보며 행복해 하십니다. 할아버지, 그네 밀어주세요. 그래, 우리 손자. 높이 올라가자. 철수 할아버지가 멀리서 바라보십니다. 부러운 마음이 드십니다. 나도 저런 시간이 있었을 텐데. 하지만 금세 고개를 돌리십니다.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TV를 켜십니다. 뉴스에서 독거노인 고독사 소식이 나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일주일이 지난 것으로 할아버지가 TV를 끄십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무서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이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또다시 악몽이 시작됩니다. 전쟁의 기억, 동료들의 죽음, 그리고 새벽에 깨어나시면 온몸이 아프십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물을 마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창밖을 바라보시며 혼잣말을 하십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집니다. 어느 날 슈퍼에서 돈을 계산하시는데 뒤에 있던 젊은 여성이 짜증을 냅니다. 아, 진짜 느려요. 카드로 하면 되는 걸 왜 일일이 현금을. 할아버지가 돌아보십니다. 뭔가 불만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여성이 당황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중얼거리시며 계산을 마치십니다. 슈퍼를 나오시며 사장이 미안해합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사람들이 좀.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지만 마음은 아프십니다. 동네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할아버지 완전 이상해요. 밤마다 소리 지르고. 혹시 치매 아닐까요? 가족들이 버린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하죠.
저런 성격이면 심지어 무서운 소문까지 돕니다. 혹시 사람 죽인 적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 사람을 무서워하죠? 밤마다 악몽 꾸는 것 보세요.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소문들이 할아버지 귀에까지 들어옵니다. 하지만 해명할 마음도 없으십니다.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조용히 살자. 그렇게 더욱 움츠러드십니다. 어느 날 오후 복지관에서 김미영 씨가 다시 찾아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또 왔소? 네, 아버지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필요 없다고 했잖소. 혹시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동네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할아버지가 비웃으십니다. 걱정? 나를? 네,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 사람들이 나를 걱정한다고요? 할아버지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그런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거 아니오?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영 씨가 할 말을 잃습니다. 아버지, 괜찮소? 익숙해요. 그냥 가세요. 하지만 미영 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정말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움 받고 싶지 않소? 왜요? 할아버지가 잠시 침묵하십니다. 내 인생이니까요. 내가 알아서 살겠소. 미영 씨가 명함을 다시 꺼냅니다. 그래도 이거 가지고 계세요. 혹시라도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명함을 받으십니다. 고맙긴 하지만 필요 없을 거요. 미영 씨가 떠난 후 할아버지는 명함을 바라보십니다. 착한 아가씨구나. 하지만 나는 도움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새벽 철수 할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꺼내십니다. 오래된 양복이지만 정성스럽게 다려져 있습니다. 구두도 닦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으십니다. 거울을 보시며 넥타이를 매십니다. 오늘은 6월 6일이구나. 현충일입니다. 할아버지가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십니다. 안에는 6.25 참 전용사 배지와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동료들이 있습니다. 모두 앳된 얼굴의 학도병들입니다. 철수야, 우리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자. 그래, 민호야. 꼭 살아나가자. 사진 속 친구의 이름은 김민호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절친이었습니다. 참전용사 배지를 정장에 달고 사진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으십니다. 오전 8시 집을 나서십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반듯한 자세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하십니다.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시선입니다. 저 어르신 참전 용사시네요. 6.25 배지 보이시죠? 대단하세요. 할아버지는 이런 시선에도 표정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며 생각에 잠기십니다. 현충원에 도착하십니다. 입구에서 간단한 안내를 받고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참배객들이 많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온 사람들, 단체로 온 학생들. 할아버지는 혼자 묘역으로 향하십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한 묘비 앞에서 멈추십니다. 육군 상병 김민호. 민호야 왔어요.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앉으십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프지만 참으십니다.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십니다.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올해도 왔어요. 68년째예요. 눈물이 글썽이십니다. 너는 여전히 19살인데 나는 이렇게 늙었구나. 바람이 불어와서 사진이 흔들립니다. 미안해요, 민호야. 내가 살아남아서.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1951년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중국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철수야, 뒤로 물러나.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같이 가요. 안 돼요. 너라도 살아야 해요. 민호가 철수를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포탄이 터졌습니다. 철수는 기절했고 깨어났을 때는 야전병원이었습니다. 민호는요? 김민호는 어디 있어요? 미안합니다. 현장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죄책감입니다. 왜 나만 살아났을까? 민호가 살았어야 하는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민호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요. 민호 대신 살아남은 주제에. 그래서 가족에게도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무서우세요? 어린 아들이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안 돼요. 민호는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결국 가족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아버지, 저희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저희를 미워하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혼자 남겨진 후 돈만 벌었습니다. 악착같이 미친 듯이 벌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사업, 모든 것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요. 그 대신 묘비 앞에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민호야, 나는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하려고 해요. 내가 살았다면 분명히 했을 일들을. 매년 이 자리에서 다짐하십니다. 참배를 마치고 일어나십니다. 무릎이 아프지만 참으십니다. 다른 묘비들 앞에서도 잠시 묵념하십니다. 함께 싸웠던 동료들, 먼저 간 전우들, 현충원을 나와서 다시 집으로 향하십니다. 지하철에서 다시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정장을 입으셨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장을 벗으십니다. 다시 평소의 작업복을 입으십니다. 서랍에 참전 용사 배지를 조심스럽게 넣으십니다. 1년 후에 다시 꺼낼 때까지. 저녁 TV에서 현충일 관련 뉴스가 나옵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 많은 참전 용사분들이 현충원을 찾으셨습니다. 화면에 다른 참전 용사들이 나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온 모습들. 할아버지가 TV를 끄십니다. 나는 혼자가 맞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외로우십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기침이 자주 나십니다. 숨도 가빠지십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감기겠지.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십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어지러우십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으십니다. 힘이 없으십니다. 괜찮을 거야. 억지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십니다. 물을 마시려는데 손이 떨리십니다. 컵을 떨어뜨리십니다. 짜그랑. 이런. 컵을 주우시다가 또 어지러우십니다. 벽에 기대어서 쉬십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으십니다. 혼자 가기도 싫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싫으십니다. 며칠 더 버텨보십니다. 하지만 상태는 더욱 악화됩니다. 슈퍼에 장 보러 가셨다가 계산 중에 어지러우십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사장이 걱정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하십니다. 집에 돌아와서 누우시는데 열이 나십니다. 온몸이 떨리십니다. 이제 정말 안 되겠구나. 하지만 누구에게 연락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은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고, 그때 지갑에서 명함 하나가 보입니다. 복지사 김미영 씨의 명함입니다. 저 아가씨한테 연락할까? 하지만 망설여지십니다.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밤이 되어도 열이 내리지 않습니다. 기침은 더욱 심해지고 숨쉬기도 힘드십니다. 새벽 2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십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드십니다. 명함의 번호를 누르십니다. 여보세요? 미영 씨의 목소리입니다. 잠에서 깬 듯합니다. 저, 박철수입니다. 할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몸이 좀, 어디 아프세요? 지금 가볼게요. 아니에요. 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가겠습니다. 30분 후 미영 씨가 도착합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왜 이렇게... 할아버지 얼굴이 창백하고 숨도 가쁘십니다. 119 불러야겠어요. 안 돼요. 그냥,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 해요. 미영 씨가 119에 신고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할아버지는 응급실로 이송됩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의료진이 묻습니다. 제가 복지사입니다. 미영 씨가 대답합니다. 가족분은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폐렴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상태가 심각해요. 의사가 말합니다. 혈압도 매우 높고 당뇨 수치도 위험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방치하셨나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입원 수속을 밟습니다. 미영 씨가 모든 것을 도와드립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 연락처 알려주세요. 없어요. 아드님이나 따님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십니다.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미영 씨가 안타까워합니다. 병실에 입원하십니다. 4인실인데 다른 환자들은 모두 가족이 와 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돌봐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할아버지 마음은 무겁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나? 치료가 시작됩니다. 항생제 주사를 맞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하십니다. 의사가 미영 씨에게 설명합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폐렴이 상당히 진행됐고 기저질환도 있어서 위험한 건가요? 지켜봐야겠지만 나이도 많으시고 미영 씨가 걱정스럽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으십니다. 미영 씨가 매일 들릅니다. 할아버지,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기력이 없으십니다. 미영 씨가 할아버지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병실 정리를 도와드리다가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발견합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은 뭐예요?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와 동료들이 찍힌 흑백 사진입니다. 할아버지가 당황하십니다. 그냥 옛날 사진이에요. 군복이네요. 군대 다녀오셨구나. 할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미영 씨가 더 자세히 봅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습니다. 1951년 겨울, 민호야 영원히 잊지 않을게 마이너스 철수. 민호라는 분이 친구셨나요?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글썽입니다. 그만해요. 그냥 넣어두세요. 미영 씨가 사진을 조심스럽게 다시 넣어둡니다. 하지만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날 저녁 미영 씨가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봅니다. 박철수 6.25 참전용사. 몇 개의 자료가 나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갑니다. 할아버지, 혹시 6.25 전쟁에 참전하셨나요? 할아버지가 놀라십니다. 왜 그런 걸? 어제 사진을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그만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영 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참전 용사이시면 여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의료비 지원도 되고, 필요 없어요. 왜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십니다. 나는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십니다. 미영 씨가 나가서 간호사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 환자분 보험 확인하셨나요? 네, 의료급여 일종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가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데 상당한 금액이 있으시더라고요. 의료급여 받으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영 씨가 놀랍니다. 정말요? 네, 몇십억은 되는 것 같던데. 그런데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는지 미영 씨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악몽을 꾸십니다. 으악, 민호야. 간호사들이 달려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식은땀을 흘리시며 깨어나십니다. 꿈이었구나. 자주 이런 꿈 꾸세요? 가끔, 괜찮아요. 하지만 간호사는 차트에 기록합니다. PTSD 의심. 다음 날 미영 씨가 더 진지하게 접근합니다. 할아버지, 밤에 악몽 꾸신다면서요? 정말요? 대리인을 통해서 익명으로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요? 지금까지 500가정 정도요. 미영 씨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500가정이요? 민호가 살았다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착한 친구였거든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민호 대신 내가 하는 거예요.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내가 받은 생명이니까. 미영 씨가 감동받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을 도우셨는데 왜 혼자 외롭게 사세요? 그분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게 좋아요. 왜요? 고마워할 필요 없으니까요. 나는 고마워받을 자격이 없어요. 미영 씨가 안타깝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십니다. 이제 비밀을 말했으니 부탁이 있어요. 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특히 그분들한테는. 왜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요. 미영 씨가 약속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날 밤 미영 씨가 집에서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계시다니. 할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립니다. 구두쇠가 아니라 숨은 선행을 하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할아버지 상태가 좋아집니다. 많이 나아지셨네요. 의사가 말합니다.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미영 씨가 걱정합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또 아프실까봐. 괜찮아요. 이제 조심할게요. 정말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미영 씨 손을 잡으십니다. 고마워요, 미영 씨. 덕분에 살았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비밀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미영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퇴원하는 날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미영 씨,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뭐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어려운 분들께 기부해 주세요. 할아버지,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죽을 거잖아요. 그때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도우다가 마지막에는 다 기부하고 싶어요. 미영 씨가 눈물을 흘립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민호 덕분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 할아버지가 생각하십니다. 미영이라는 착한 사람을 만났구나. 민호가 보내준 건가?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영 씨의 도움으로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대하십니다. 슈퍼에서 계산할 때도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십니다. 할아버지 많이 밝아지셨네요. 사장이 놀랍니다. 몸이 아파서 예민했나 봐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어 보이십니다. 동네 사람들도 변화를 느낍니다. 그 할아버지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하지만 여전히 검소하게 사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모르게 기부를 계속하십니다. 어느 날 미영 씨가 할아버지를 찾아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차라도 한잔 할까요?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이하십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뭐가 궁금해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분들, 어떻게 찾으세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십니다. 여러 경로가 있어요. 복지관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병원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직접 확인하세요? 가끔은 멀리서 지켜봐요. 정말요? 할아버지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십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도와준 가정들 명단이에요. 미영 씨가 파일을 열어봅니다. 수백 개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지원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체계적으로 하셨네요. 민호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꼼꼼하고 성실한 친구였거든요. 파일을 넘기다가 미영 씨가 놀랍니다. 이 이름,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정말요? 네, 우리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인데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였군요. 그분 어떻게 지내요? 아들이 백혈병이었는데 치료받고 완치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학생이 됐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밝아집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분이 항상 말씀하세요. 천사가 도와줬다고. 할아버지가 웃으십니다. 천사는 민호고 나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미영 씨가 더 파일을 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분들이 할아버지 정체를 안다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모르는 게 좋아요. 왜요?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고마워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할아버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십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또 몸이 안 좋아지십니다. 이번에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응급실로 이송되고 정밀 검사를 받으십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가 설명합니다. 위험한 수술인가요? 미영 씨가 묻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십니다. 미영 씨, 네, 할아버지. 혹시 이번에 내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준비는 해야죠. 할아버지가 미영 씨 손을 잡으십니다. 내 서류들 서랍에 있어요. 유언장도 있고 할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에요. 뭐요? 내가 도와준 사람들 연락해 주세요. 네. 내 정체를 알려주세요. 미영 씨가 놀랍니다. 왜요? 비밀로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마지막이니까. 인사는 해야죠. 할아버지. 그리고 민호 이야기도 해주세요. 진짜 천사는 민호라고. 수술이 예정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아버지가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미영 씨, 내 집에서 낡은 상자 하나 가져와 주세요. 어떤 상자요? 서랍 맨 아래 있는 6.25 관련 자료들이 들어있는. 미영 씨가 집에 가서 상자를 가져옵니다. 상자 안에는 참전용사 배지,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민호가 쓴 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호가 고향 부모님께 보내려다가 못 보낸 편지들이에요. 할아버지가 편지 하나를 꺼내십니다. 읽어줄 수 있어요? 미영 씨가 편지를 읽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들 민호입니다. 여기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지만 철수라는 좋은 친구가 있어서 견딜만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철수와 함께 고향에 가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정말 착한 친구입니다. 제가 아프면 밤새 간병해주고 제 목까지 먹이려고 합니다. 미영 씨가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좋은 친구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가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민호야,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술 당일이 다가옵니다. 미영 씨가 할아버지를 지켜봅니다. 할아버지, 꼭 무사히 나오세요. 고마워요, 미영 씨. 당신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저야말로 할아버지를 만나서 많이 배웠어요. 수술실로 들어가시기 전 할아버지가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약 못 깨어나면 할아버지, 내 돈으로 민호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민호 부모님 묘소에 가서 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말씀드려주세요. 꼭 그렇게 할게요. 수술이 시작됩니다. 6시간의 긴 수술입니다. 미영 씨가 복도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부탁하신 대로 연락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전화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사 김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익명으로 도움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런데 왜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1시간 후 병원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백혈병에서 완치된 대학생과 그의 어머니가 옵니다. 정말 그 할아버지가 네, 아드님 치료비를 모두 지원해 주셨어요. 화상을 입어서 수술비가 필요했던 아이의 아버지가 옵니다. 우리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청년과 그의 가족들도 옵니다. 재활치료비를 지원해 주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수술실 앞이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정말 그 할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구두쇠라고 소문났던 분이 미영 씨가 모든 사람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6.25 참전 용사였던 것, 친구 민호를 잃은 이야기, 그리고 그 친구를 대신해서 선행을 하셨던 이야기.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우리가 오해했구나. 천벌 받는다고 했는데 천사셨잖아요. 동네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옵니다. 슈퍼 사장도 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런 분이셨다니. 공원에서 만났던 다른 노인들도 옵니다. 우리가 너무 모질게 했나? 복도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6시간 후 수술이 끝납니다. 의사가 나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중환자실로 옮겨집니다. 하루, 이틀, 할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사람들이 교대로 지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보통 가족들만 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간호사들도 놀랍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할아버지가 눈을 뜨십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미영 씨가 달려옵니다. 여기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수술 받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중환자실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네, 모두 할아버지를 보러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놀라십니다. 왜? 어떻게? 할아버지가 부탁하셨잖아요. 정체를 알려달라고. 아, 할아버지가 기억하십니다. 의사가 들어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의식을 찾으셨네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하루 더 지나서 일반 병실로 옮겨집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면회를 옵니다. 첫 번째로 온 사람은 백혈병에서 완치된 대학생입니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누구지요? 김준호라고 해요. 어렸을 때 백혈병이었는데 할아버지가 기억하십니다. 아, 그 아이. 네, 할아버지 덕분에 완치됐어요. 그리고 지금 의대생이에요.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납니다.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가 깊게 인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어요. 다음에는 화상을 입었던 아이의 아버지가 옵니다. 할아버지, 저희 딸이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7살 된 딸이 꽃을 들고 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이가 활짝 웃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랐구나. 할아버지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십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립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하루 종일 면회객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청년도 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재활치료 잘 받았어요.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어요. 정말요? 보여주세요. 청년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몇 걸음 걷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할아버지가 박수를 치십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면회가 끝납니다. 할아버지가 미영 씨에게 말씀하십니다. 미영 씨, 정말 고마워요. 뭐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줘서 할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연결해 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민호도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럼요.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며칠 후 할아버지가 퇴원하십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할아버지가 감동받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청소를 해두고 음식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걸 언제? 모두 할아버지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하고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편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할아버지께 보내는 감사 편지들이에요. 미영 씨가 설명합니다. 할아버지가 편지들을 하나씩 읽으십니다. 할아버지, 저는 김준호입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의대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꼭 좋은 의사가 되어서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게요. 할아버지, 우리 딸이 할아버지 그림을 그렸어요. 천사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제가 재활치료를 끝내고 걸을 수 있게 된 첫 번째 날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편지를 읽으시며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런 편지들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으세요. 민고도 이런 편지들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민호님도 할아버지를 통해서 받고 계실 거예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서랍에서 민호의 사진을 꺼내십니다. 민호야, 봤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사진 속 민호가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은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의 일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침에 나가시면 동네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슈퍼에 가시면 사장이 특별히 챙겨줍니다. 할아버지, 신선한 과일 들어왔어요. 드셔보세요. 돈을 내야죠. 아니에요. 서비스예요. 공원에 가시면 다른 노인들이 다가옵니다. 할아버지, 우리랑 바둑 한 판 하세요. 저는 바둑을 잘 못해서. 괜찮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십니다. 저녁에는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할아버지, 저녁 같이 드세요. 아니에요. 집에서 먹을게요. 혼자 드시면 안 돼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단어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미영 씨에게 말씀하십니다. 미영 씨, 병원에 갈 일이 있는데 같이 가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VIP 병동을 보고 싶어서요. VIP 병동을요? 거기에 병실 하나를 후원하고 싶어요. 민호의 이름으로요. 미영 씨가 놀랍니다. 정말요? 네.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요. 병원에서 VIP 병동을 둘러봅니다. 이 병실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이름으로 하시겠어요? 김민호. 6.25 참전용사 김민호의 이름으로요. 알겠습니다. 병실 문에 작은 명패가 달립니다. 김민호 기념 병실. 할아버지가 명패를 바라보시며 웃으십니다. 민호야, 내 이름이 여기 남을 거야. 몇 주 후 그 병실에 첫 번째 환자가 입원합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몰래 면회를 가십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술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어떤 분이 도와주셔서 다행이네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 계시나 봐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아이가 건강해집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면회를 가십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많이 나아졌구나. 네, 이제 뛸 수도 있어요. 아이가 병실에서 뛰어다닙니다. 조심해야지.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항상 말해요. 천사가 도와줬다고. 할아버지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십니다. 천사는 하늘에 있단다. 김민호라는 천사가. 김민호요? 응, 정말 착한 천사야.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쓰십니다. 민호야, 오늘도 한 명을 더 도왔어요. 심장병 걸린 아이였는데 수술 잘 받고 건강해졌어요. 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히 의사가 되어서 그런 아이들을 치료해줬을 거예요. 내가 내 대신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지만 계속 해볼게요. 몇 달이 지납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십니다. 매일 누군가가 찾아오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나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점점 몸이 약해지십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미영 씨에게 말씀하십니다. 미영 씨, 이제 정말 마지막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니에요.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충분히 행복했어요.
정말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있었잖아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민호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죽으면 민호 옆에 묻어주세요. 민호님 묘소가 어디예요? 국립묘지에 있어요. 알아봐 주세요. 미영 씨가 알아봅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도 참전 용사여서 같은 곳에 묻힐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점점 약해지십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걱정하십니다. 준호는 의대 공부 잘하고 있나요? 네, 1등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 화상 입었던 아이는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하반신 마비였던 청년은요? 이제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안심하십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느 날 밤 할아버지가 꿈을 꾸십니다. 민호가 나타납니다. 여전히 19살 모습입니다. 철수야, 수고 많았어. 민호야, 미안해요. 나만 살아남아서. 무슨 소리야? 넌 내 목까지 살아준 거잖아. 정말? 그리 생각해? 그럼 내가 도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민호가 웃습니다. 이제 함께 갈까? 응. 할아버지가 편안한 표정을 지으십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평화롭게 눈을 감으십니다. 미영 씨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소식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병원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모든 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할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우리 생명의 은인이신데, 장례식 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할아버지가 도우셨던 500가정의 사람들, 동네 사람들, 병원 관계자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이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준호가 의대생 대표로 추도사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천사는 김민호님이라고. 할아버지는 그분의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하지만 저희에게는 할아버지도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호님과 함께 편히 쉬세요. 국립묘지에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할아버지의 무덤이 민호 옆에 만들어집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육군 2등병 박철수 1930 영원한 전우 김민호와 함께. 장례식이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할아버지, 꼭 좋은 의사가 될게요. 준호가 묘비 앞에서 다짐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어려운 사람들 도울게요. 화상에서 회복된 아이가 꽃을 놓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하반신 마비에서 회복된 청년이 인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처럼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할아버지의 유언이 공개됩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되 김민호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미영 씨가 감동합니다. 장학재단이 설립되고 매년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는 할아버지가 도우셨던 사람들이 모여서 추모 행사를 엽니다. 1년 후 현충일, 국립묘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준호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첫 환자를 치료했어요.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화상에서 회복된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반에서 1등 했어요. 하반신 마비에서 회복된 청년은 재활치료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요. 미영 씨가 대표로 인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꽃들이 흔들립니다. 할아버지와 민호가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병원에서 응급 환자를 치료합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가 다쳐서 온 것입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하죠? 부모가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민호 장학재단에서 지원됩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김민호요? 네, 625 참전 용사였던 분이에요. 그리고 박철수 할아버지가 그분을 기리기 위해 만든 재단이에요. 부모가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해야죠. 이렇게 도울 기회를 주셔서요. 준호가 아이를 치료하면서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민호님 보고 계시죠?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화상에서 회복된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의료진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죠. 하반신 마비에서 회복된 청년이 재활센터를 운영합니다. 여기는 모두 무료예요. 돈 때문에 치료 못 받는 일은 없어야죠. 미영 씨는 복지관장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도우셨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파도처럼 퍼져나갑니다. 5년 후 김민호 장학재단은 전국 최대 규모가 됩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10년 후 할아버지가 도우셨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성인이 됩니다. 그들도 부모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신 할아버지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어요. 선한 영향력이 세대를 넘어서 이어집니다. 20년 후 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됩니다. 제목은 구두쇠 할아버지의 진실입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민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진 선한 영향력들.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이런 분이 계셨다니. 나도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선행에 동참합니다. 국립묘지의 할아버지와 민호의 묘소에는 항상 꽃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찾아와서 인사하고 갑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일 했어요. 민호님, 할아버지가 전해달라던 말씀 전해드려요. 정말 좋은 친구였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어느 날 작은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옵니다. 할머니, 이분들이 천사예요? 그래요. 우리를 도와주신 천사들이에요. 저도 커서 천사가 될 거예요. 아이가 꽃을 놓고 갑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꽃잎들이 춤춥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할아버지와 민호가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우정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작한 선한 영향력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현재 김민호 장학재단은 전국에서 가장 큰 장학재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재단 건물 로비에는 2개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젊은 군복 차림의 민호와 할아버지가 된 철수의 사진입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매년 현충일이 되면 재단에서 추모 행사를 엽니다. 올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의사가 된 준호가 인사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민호님의 마음을 이어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갑니다. 그들 각자가 돌아가서 또 다른 선행을 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혼자 시작한 작은 선행이 이제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 물결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구두쇠라고 오해받았던 할아버지의 진실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